안녕하세요. 장사의 신을 가장 많이 배출한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긴급 지령입니다. 그래서 여러 식구들보다도 일단 제 수업을 들었던 2,000명의 제자들에게만 공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웃을 수가 없네요. 심각해지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힘들어하는 수산인들, 자영업 오너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장서서 나서서 판매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한번 전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빌었어요. 뒤풀이 자리 가서 형님, 누님, 동생 여러분 제발 오염수의 이응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은 언급을 하지 않으면 잊을 수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점화해 주잖아요. 살짝쿵이라도 건드려주면 계속 떠올라요.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머릿속으로 연상하시면 안 돼요. 빨간색 코끼리?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빨간색을 가져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회색 코끼리 위에다 씌워요. 반 씌우는 분도 있고 다 씌우는 분도 있고 두 개의 색깔을 섞어버리는 분도 있으세요. 이런 게 점화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데 건들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희는 밤새 육수를 끓여댑니다 라고 얘기하면 꿈속에서 본 것처럼 그냥 이미지가 아련해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렇게 적당히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이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새벽 3시부터 7시간 동안 아버지와 제가 미친 듯이 정성을 다해서 육수를 끓입니다. 그러면은 두 단어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육수를 끓인다는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렇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등장을 하고 아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준 자극만큼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오염수 언급을 꺼내게 되면 그 뉴스를 보거나 그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안 떠올려도 되는데 그간 매스컴을 통해서 학습이 되었던 이미지들이 자꾸 떠올라요. 바다도 떠오르고 폭발도 떠오르고 물고기가 막 이상하게 생긴 것도 떠오르고, 물론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독단적인 행보를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재를 위해서 그런 걸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국민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 자영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SNS에다 대고 그런 글도 조차 올리시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염수 얘기 더 하면 나 폭발할지도 몰라. 오염수 이 얘기를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해준 게 뭐 있냐, 야당이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꺼내는 동안 그걸 보는 순간 내 브랜드와 오염수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빨간 코끼리처럼 이렇게 레이어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언급하시지 말고요. 대신 그럼 저희 다 죽으면 어떡해요? 손님 안 오는 거 뻔한데 사부님 같으면 자식들 먹이겠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의식의 흐름을 돌려놓으세요. 어떻게 돌려놓냐? 저희 집은 일주일 내내 지난 주말에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얼굴 모자이크하고 이런 거 귀찮으면 우산통 보여주세요. 우산통에 막 꽂혀있는 우산, 신발 벗고 들어가 있는 신발들, 주차장에 꽉 차있는 차들 이렇게 쓱 보여주면서 이 비가 오는데도 이 날씨에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그걸 바라보는 고객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집은 뭐지? 무슨 매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남들은 다 이렇게 이런 나쁜 얘기들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언급하고 막 타박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왜 이 집은 장사가 잘 되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매출 상승세가 높았던 이씨 해갖고 신문에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온천집 나오고 팔각도 나오고 그럴 때 아니 모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뉴스를 보면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저기는 안전한가? 저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코로나 한복판에도 저렇게 사람이 많나? 매출이 20배씩 오른다고? 남들은 다 문 닫고 죽게 생겼는데? 고객이 가져야 될 궁금증은 부정적인 궁금증이면 안 돼요. 굉장히 긍정적인 호기심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점심에만 120분 다녀가셨어요. 어떻게 갚지요? 어떻게? 고마워서? 그 얘기까지만 해. 그 얘기까지만. 가로 열고는 오염수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라고 하지만 참으세요. 그 얘기는 언급하면 안 돼. 그래서 테이블 위에 식사하고 들고 가시는 거 소스 비벼가지고 육수에다 다 막 밥 드시고 김치 다 비지고 싹
딱 비우고 갔으면 그걸 인증샷을 찍는 게 그걸 인증샷. 이분들 덕분에 살아요. 이분들 덕분에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있어요. 얼마든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에서 다른 거예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은 애랑 어우 야 컵에 아직도 반이나 물이 남았어 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힘들어요. 안 좋아요. 열악해요. 그런데 이걸 나도 부정적으로 가면 나는 바보 천치가 된다니까요. 나도 몰려. 반면에 어떡하자 그랬어요. 왜 잘 되지?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주시지? 그래서 밥하는 시간 한 번 더 늘렸어요. 저희 집 오늘 비 오니까 김치전 내려고 해요. 이 모습, 이유는 하나예요. 거울 뉴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뇌 속에는 뭐가 있다? 수업 들으신 분 아시겠죠? 인간의 뇌 속엔 거울이 있어요. 거울. 그래서 글자로 설명하면 고객의 뇌 속에 글자로 투영이 되고요.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면 사진 한 장만큼 투영이 되고요. 하는 사이에 보글보글 지글지글 살 쭉 뽑아내는 이런 영상들 보여주면 1초 사이지만 고객의 뇌 속에도 그만큼 동영상이 투영되고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겨냅시다. 요령껏 이겨냅시다. 우리 집은 잘 돼요. 우리 집은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인정해 주시면 전 끝까지 버텨볼래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장들이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위기의 순간 가장 큰 부자들이 나타나요. IMF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죽게 생겼다 했을 때 정말 진정한 영웅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요. 탄식하지 맙시다. 그 시간에 차라리 포스팅 하나 더 올리고 새벽에 또 장 보러 가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유는 하나, 고객의 뇌 속에는 거울이 있으니까요.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오늘은 길게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짧게 하고요. 정신 바짝 한번 차립시다. 지금 영상 끝나자마자 세수 한번 하시고 시원하게 냉커피 한 잔씩들 드시고 자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오늘 저녁이라도 찾아와주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할까? 또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전파할까? 그래서 SNS에서는 탄식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표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참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데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치면 끝장이다. 또 일주일, 열흘, 꼭 정기적인 시간이 아니더라도 제가 긴급하게 당부드릴 말씀 있으면 또 이렇게 카메라 켜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거티브한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지금까지 내 곁에 김사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